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 소리가 줄어들며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 한구석에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사실 많은 분이 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몸을 맡기는 것,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며 아직 남아있는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남에게 삶을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작아집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겪었고 가난의 긴 터널을 지나왔으며 지금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진정으로 망치는 것은 병도 돈도 아니라 스스로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자녀도 시설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깊이 생각해야 할 노후의 길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타인의 결정에 따라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의 자동처럼 세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도 특정 세대의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가까이서 보며 느낀 우리 사회의 아주 솔직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집에서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를 통해 익숙한 공간에서 지내는 선택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시설입니다. 체계가 갖춰져 있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결국 이 길을 떠올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분이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좁은 생각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점점 자기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노후의 그림을 떠올릴 때 정말 이 세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세 가지 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선택,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효도라고 부르는 그 선택이 때로는 왜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노후의 선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철학보다 강한 유대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리고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말없는 부담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아이를 키웠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쯤은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랑은 조금씩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늘어나고 침묵이 길어지며 감사는 마음속에만 남고 말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녀 역시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살아온 세대가 다릅니다.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다르고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리듬이 다릅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마찰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집에서 내가 조금 남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자녀는 또 자녀대로 늘 부모를 신경 써야 한다는 피로에 지쳐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갈등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파장이 달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결정권까지 자녀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삶의 소중한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린 흔히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짐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식의 삶에만 온전히 매달릴 때 생겨납니다. 노년의 고독은 자녀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과거의 효사상이 오늘날의 복잡한 도시 생활과 충돌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자녀의 효심을 시험하기보다 부모로서의 독립적인 품격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더 오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선택, 즉 방문 돌봄과 재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익숙한 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도감 뒤에 숨겨진 무게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와의 동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이 다음으로 떠올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 머물며 외부의 도움을 받는 삶, 즉 방문 돌봄과 재가 케어라는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평생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공간에 적응하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되니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안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냄새와 공간,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평온함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노년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도 조용히 마주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닐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 번,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고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마음속 계산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노년의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말해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돌봄이라 해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생활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때는 도우미를 기다려야 하며 어느새 내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같은 말을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내 집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이 온전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공간이 되는 순간 삶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돌봄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점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선택이 유일한 길인가? 아니면 조금 더 스스로의 삶을 지킬 방법이 남아있는가? 노후의 삶은 그저 지켜보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움을 지켜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재가 서비스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큰 과제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그 서비스 속에서 어떻게 나의 주체성을 잃지 않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종관계나 의존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존엄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집이라는 공간의 물리적 사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서 흐르는 나의 정신적인 독립성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 선택, 즉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과연 안식처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정거장일까요? 방문 돌봄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많은 분이 마지막 선택지로 떠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감정 섞인 편견 없이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바라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의료진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전함,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마음의 가벼움도 큰 이유가 됩니다. 이 이유들만 놓고 보면 요양시설은 매우 현명하고 현대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반드시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일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곳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이 점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 함께 따라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시설의 생활은 철저한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목욕 순서 등 하루의 흐름이 이미 타인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도 혹은 오늘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도 그 선택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자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선택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 일어날지 조금 더 쉬어갈지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언제 창문을 열어 공기를 마실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비로소 하루가 내 것이 됩니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속에서 마음의 근육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보다, 몸의 문제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 빨리 지치게 합니다. 삶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느낌,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 시간에 실려가고 있다는 감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시설화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진 나머지 인간 본연의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시설이 필요해지는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 선택은 결코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이 선택을 해야 할 가장 빠른 길이어야 하는가? 자유를 내려놓는 결정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일은 가능하다면 마지막까지 남겨두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 사람의 실제 삶을 통해 이 선택들이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곁에 있어 더 깊어졌던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을 깨고 나온 한 번의 위대한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한 어르신의 실제 삶입니다. 그분은 노년의 문턱에서 혼자 지내다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오면서 주변의 권유로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참 놓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가족들의 인기척이 들리고 저녁이 되어도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날씨나 건강 상태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에 그쳤고 바쁘게 움직이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부탁할 일은 점점 가슴속으로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미안함이 고마움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있어 집은 늘 생기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 사람은 분명 곁에 있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깊고 아프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분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엄까지 조용히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항상 감사하는 존재로만 남으려 노력했던 마음은 이미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작은 집을 얻어 다시 독립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었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살 때보다 오히려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러워지고 가끔 만나는 시간이 더 애틋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기대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
서로의 마음이 비로소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울림은 분명합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느냐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멈춰가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은 결국 타인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을 인생의 하향 곡선이라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나다운 색깔을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자산인 품격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노년에 사람들과 멀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늘 타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누가 보겠느냐는 마음으로 옷차림을 대충 하게 되고 말이 거칠어지며 생활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넘기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 즉 품격입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등을 곧게 펴고 걸으며 말을 골라서 하고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집안을 정돈하고 창을 열어 공기를 맑게 하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품격은 누군가 부여해주는 지위가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놀라울 만큼 분명한 힘을 가집니다. 억지로 기대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온기로 이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노후의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두려운 갈림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필요한 힘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젊은 날의 속도와 힘 대신 이제는 기다려줄 수 있는 힘,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힘,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공동체는 숨을 쉽니다. 노후는 삶을 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방을 정리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노후를 그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내는 빛나는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에게
맡겨진 짐이 아니라 스스로 피워내는 마지막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